안녕하세요. 국민영어입니다. 오늘은 영어 요일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요일 이름은 동양에서 말하는 월화수목금토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최대가 나오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요일 이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력에 대해서는요. 달력은 캘린더라고 부릅니다. 왜 캘린더라는 하냐면요. 캘이라는 것은 깨울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리친다는 뜻이고요. 네 달이란 말은 새로운 달, 네 달이죠. 그래서 새로운 달을 소리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로마에서는 달력이나 시계가 덤으로 써요. 그래서 매달 초하룻날 성직자가 높은 성로에 올라갔어요. 그 달 첫날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요, 2월 1일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네 달을 깨울, 불러준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달력의 근본적인 어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이요. 캘린더즈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캘린더즈는 바로 로마의 매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엔요. 요일이란 말과 날짜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럼 날짜는 뭐냐면요. 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데이트라고 부르냐면요. 로마에서 물건을 공급할 때 만기를 정한 데서 물건을 대어준다 해서 데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데서 날짜란 뜻도 있고요. 물건을 공급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데이트한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면 날짜를 정한다 또는 날짜도 있지만요. 사람을 만나서 하는 데이트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이에요. 데이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뭐냐? 대해준다니까 자료가 되는 겁니다. 즉 밑받침이 되는 자료를 대해주니까 그게 자료, 지식, 정보 이런 말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말이에요. 데이티브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티브는 뭐냐면 대해주는 거니까 준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문법적인 말로 중요한 말인데요. 역격이라고 부릅니다. 역격의 이런 말이 데이티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날짜가 아니라 요일에 대해서는요. 영어로 day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왜 day는 요일이고 데이트는 날짜냐면요. 물건을 공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을 준다 하면 금요일은 한 달만 해도 벌써 4번, 5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데이트가 바로 날짜가 되고요. 데이가 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데이는 뜻이 뭐냐면요. 햇빛이 비쳐서 눈에 띈다 하는 밝다, 눈에 띈다 해서 띄어서 바로 데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눈에 띄는 것이니까 낮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낮, 주간, 거기에서 바뀌어서 사람 활동이 낮에 주로 하는 거니까 하루란 뜻이 돼서 일자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가 요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이에요. 다이어리란 말이 있어요. 그럼 다이어리는 일기장이잖아요. 왜 일기장이냐면 띄어어리란 말인데 띄어는 낮이란 말이고요. 어리는 관련되다 뜻이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관련된 일을 적는 것이 일기, 일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데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요. 띄엄이란 말이 있습니다. 띄엄은 눈에 띈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루, 낮이란 뜻이에요. 이와 관련된 두 단어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는 퍼띄엄이고요. 퍼띄엄은 뭐냐면 펴하는 것은 매, 각각이란 뜻이고요. 띄엄은 마찬가지로 날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마다란 뜻이에요. 그 하루에 대한 하루 단위로 또 일당, 매일 임금, 그래서 하루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때 per diem 얼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중요한 말로요. 카피디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신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건 라틴어 명구입니다. 기억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 말은 하루를 갈라베라는 뜻이에요. 갈라베는 수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수확하는 뜻인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낮이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그것을 수확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나 미래에 몰입돼서 현재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왕년에 잘하면 뭐해? 지금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잘할 건데, 그럼 지금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바로 카피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구입니다. 이번엔요, 데이에 관한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요, 다이어트란 말입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니까, 이거 밥을 적게 먹고 살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다이어트는요, 띠 하는 것은 떼다 뜻이고요. 예뜨는 것은 아주 애때다 할 때 적게란 뜻이에요. 그 적게 떼서 적게 먹는 뜻이 바로 다이어트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발음과 단어 뜻이 똑같은 다이어트는요. 이때는 다이란 말이 띄다 뜻이고요. 애때는 하다는 뜻이에요. 즉 낮에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장로님이나 뭐 고문같이 아주 연세가 아주 많은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낮에 모여서 모임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정식 회의, 그 다음 의회, 국회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는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하는데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국회는, 의회는요, 다이어트라 부릅니다. 참고로 미국은 하원은 칸그레스라 부르고요. 상원은 세니트라 부릅니다. 자, 이번엔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합쳐서 우리는 한 주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라는 말은 한자말로 돌아온다는 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이와 관련된 말이에요. week란 말을 씁니다. 그럼 week 뜻이 뭐냐면요, 위란 말은 휘다 뜻이고요, 커는 꺾었다는 켜라는 뜻입니다. 즉 휘어서 돌아오는, 꺾어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이라는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이 weekend가 있잖아요. weekend, 다시 말하면 주말이죠. 그럼 week는 주인데 end란 말은요, 안 돼 하는 반대란 뜻이에요. 안 된다는 말은 반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말의 맨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주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eekend 하면 주말이 된다 예요. 이번엔 각 이제 요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맨 처음 오는 날이, 동양에서는 월요일을 보통 이야기하지만 서양에서는 일요일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천지 창조할 때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썬데이가 되죠. 그럼 선은 잘 알다시피 태양을 나타내는 태양신인 바로 선이에요. 우리말에 햇볕은 쬐다죠. 햇빛이 쬐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거의 태양 숭배의 날이 돼서 일요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이란 말은 태양신인데 햇빛, 낮, 그다음 뭐 빛의 말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이번엔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잘 아다시피 먼데이죠. 그럼 왜 먼데이가 월요일이냐? 그러면 이거는 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은 왜 달이 문이냐 하면요, 옛날에는 달력이라든지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달을 보고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맞춘 이래서 나온 말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날짜를 맞추어서 정한돼서 문이라는 말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이라면 뭐 음력이란 말도 되고 달도 되고 멍하게 보낸다 뜻도 있어요. 달을 쳐다보면서 멍하게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화요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동양에서는 화요일은 불의 날이지만 영어에서는 불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그럼 화요일은 뭐냐면 튜즈데이라고 그래요. 그럼 튜즈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두어서에서 난데요. 이걸 발음을 이제 영어에서는 신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인데요. theo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어서나 theo는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요, 두어서란 말은 모든 만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바뀌어서 이제 씌운다 뜻이에요. 즉 각자의 역할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씌워주는 이가 바로 신이라는 존재에서 화요일은 신의 날, 그럼 두어져 데이, 다시 말하면 티어 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투주데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신의 날입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이제 갑니다. 수요일은 물의 날인데요. 이 물하고 상관없습니다. 웬즈데이예요. 예. 웬즈데이는 어디서 왔냐면요, 앵글로 색선의 주신이 누구냐면요, 워든이에요. 그래서 워든즈데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워든은 누구냐 하면요, 또 마찬가지로 북유럽에 가면요, 오딘이라는 주신이 나와요. 이 오딘은 폭풍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아주 성격이 난폭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또 관련된 말이 우드란 말이 있어요. 그럼 우드는 나무라고 배웠는데 나무가 아니고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난폭한 미친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요, 호되다 뜻이에요. 그래서 오딘은 호덴, 우든도 호덴인데서 호덴의 날, 호덴 아주 주신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드는 나무란 뜻은 뭐냐면요, 나무는 우거지다에서 온 욱다에서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욱다에서 우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드 안에는 호대란 말도 있고 욱드란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원이 다른 말입니다. 글자는 똑같아 하더라도. 그래서 웬즈데이는 오딘의 날이에요. 다음 목요일로 갑니다. 그럼 목요일은 뭐라고 하냐면요, 서스데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스데이는 어디서 왔냐면요, 토르즈데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토르는 뭐냐면요, 발음은 소르라고 부릅니다. 그럼 뜨르에서, 뜰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천둥, 우레, 비, 농업의 신이에요. 뇌신이에요. 천둥의 신이에요. 그게 토르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토르라고 부르는데 영식 발음은 소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에서는 이거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썬더란 말이 있어요. 썬더는 잘 아다시피 천둥, 벼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뜬다에서 나왔겠죠, 당연히. 썬더스톰 하게 되면 천둥에다가 스톰, 폭풍우를 동반했으니까요. 일시적 그 폭풍우 네오를 썬더스톰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관련된 말이에요. 토네이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토네이도를 보게 되면요, 회오리 바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토네이도는 돌아나다 뜻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떨려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는 우레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것이 주로 회오리 바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토네이도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어원은 떨려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에는요, 떨리다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스타니시란 말이 있어요. 어스타니시는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다, 그냥 떨리게 하다니까요. 놀라게 하다 뜻이 되겠죠? 명사는 어스타니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던 말이 어스타니시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로 갑니다. 금요일은 잘 아시다시피 프라이데이예요. 그럼 왜 프라이데이냐면요. 이거는 호딘, 아까 호딘이 했잖아요. 오딘. 오딘의 왕비가 누구냐면요. 바로 프리그란 말입니다. 프리그나 프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프레이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프레이야는 뭐냐면 풀려준다. 아까 오딘은 상당히 사납고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까지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그 왕비는 풀어줘야 되니까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때린다 뜻에서 사랑의 신, 사랑과 미, 결실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프레이야가 프리지가 되고 프리지가 바로 프라이데이의 어원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이에요. 프렌드란 말입니다. 그럼 프렌드는 뭐냐?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나 벗, 사귀다 이런 말이 바로 프렌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친구라 할 때요. 프렌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 할 때 구자가 오래를 구자입니다. 즉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을 친구라 그러죠. 그럼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은 뭐라 부르냐면요. 크론이라 부릅니다. 크론이는 뜻이 뭐냐? 걸려내, 시간이 걸렸다 뜻이에요. 딱 맞는 말이죠. 시간이 걸린 사람이 바로 친구, 옛,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렌드란 말은 오랫동안 안 사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바로 만나서 되게 친해지면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나하고 뜻이 잘 맞고 나의 마음을 풀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프렌드가 되고요. 크로니는 그냥 뭐 하루 뜻이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정을 쌓아와서 진짜 내 마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바로 크론입니다. 이번에는요, 세르데이로 가볼게요. 토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르데이예요. 그럼 세르데이는 어디서 나냐면 세턴즈 데이에서 나왔어요. 그럼 세턴은 누구냐 하면요, 농업의 신인데 뜻이 뭐냐면 세턴, 씨앗을 튼다 뜻이에요. 씨앗 트는 세턴의 날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예, 이거 관련된 말이에요. 세트넬리아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턴을 숭배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농업신인 세턴을 숭배하는 날이 됐어요. 농신제인데 12월 17일 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의 행사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요. 세터나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세터나인은 세턴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세턴은 뭐 어디냐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농업의 신도 되지만요. 바로 토성을 세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성이 흙의 성질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연관지어서 바로 그렇게 세턴도 토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토성, 땅의 성질이라서요. 이 세턴아인 하는 것은 무뚝뚝한 음침한 냉소적인 뜻이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말은요. 머큐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럼 머큐리는 뭐냐면요. 도덕과 상인의 신 머큐리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이제 바뀌어서 수원이 됐죠. 왜 그래 됐냐면요. 도덕과 상인은 잽사고 잽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머큐리아를 하면 쾌활하고 잽사고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을 머큐리아라고 하고 조금 무뚝뚝한 사람을 갖다가 세터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금속이지만 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머큐리아라는 말이. 예. 자, 간단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성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갖다가요. 아주 귀중하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고 더 풍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